6일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합뉴스TV는 이번에도 서울광장 스튜디오에서 생생한 선거 상황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네, 서울광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초롱, 장보경 기자. 네, 여기는 서울광장 스튜디오입니다. 연합뉴스TV는 이번에도 서울광장 현장 스튜디오에서 생생한 지방선거 상황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서울 선거 얘기만 하는 거 아니고요. 전국 선거 상황 고루 전해드리니까 오늘도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내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지방선거, 시도지사와 기초단체장, 교육감, 여기에다가 7개 지역 국회의원 재보선까지 뽑아야 할 후보들이 4,000명이 넘습니다. 정확하게 지방선거에서 4,125명,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7명, 총 4,132명인데요. 그만큼 큰 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야말로 내가 사는 지역 일꾼을 뽑는 일이라 더욱더 신중하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 선출하는 지자체장이 운용하는 1년 평균 예산 보겠습니다.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같은 광역단체장이 1인당 평균 12조 원, 그러니까 1년에 12조 원을 운용을 한다는 거고요. 성남시장, 전주시장 같은 기초단체장은 1인당 평균 8,600억 원입니다. 이렇게 큰 예산을 운용하는 자리인 만큼 후보자 공약과 자질 다시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투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전투표가 지난 토요일 끝났고 이제 본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투표율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보경 기자, 투표하셨나요? 네, 저는 사전투표 둘째 날 투표했습니다. 네, 저도 사전투표 했는데요. 그러면은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역대 최고치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20.62%였습니다. 이 4년 전보다 0.47%포인트 높아져서 역대 지방선거 중 가장 높았는데요. 어느 지역이 높고 낮았는지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보시면 전남 투표율이 31.04%로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이 강원이 25.2%, 전북 24.41% 순서로 사전투표율이 높았습니다. 이 반면 사전투표율이 가장 낮았던 곳은 대구인데요. 14.8%였고요. 이 광주 17.28%, 부산 18.59%였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기자들이 사전투표율 딱 나오면은 분석하기가 바빴잖아요. 어디에 불리하다, 어디에 유리하다 이렇게요. 근데 그거는 각 정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통 사전투표율 높으면 민주당에 유리한 걸로 해석이 됐었는데 작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이런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를 않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사전투표가 이제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서 유불리를 따지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번에도 여야가 모두 사전투표를 적극 권장했는데요. 이 지방선거의 경우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낮은 만큼 지지층을 결집해야 한다. 이 지지층이 투표장에 나와야 한다는 거죠. 이 사전투표율이 4년 전 지방선거 때보다 크게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했다면 유불리를 좀 더 세심하게 따져봐야 할 텐데 역대 최고치긴 하지만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여야 어디에서도 우리에게 유리하다라는 해석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죠. 정리해보면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았는데 지역별로는 조금 편차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남과 전북은 매 선거 때마다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전남은 사전투표율 51.45%로 절반이 사전투표에 참여했고 전북도 48.63%였습니다. 대구는 대선 때도 사전투표율이 33%대로 가장 낮았으니까 지역별 특성이 많이 반영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이한 점은 매번 사전투표에 적극 참여하던 광주 투표율이 17%로 하위권에 머물렀다는 점입니다. 왜 그랬는지 궁금해서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인 송갑석 의원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선 후유증이 광주에 아직 남아있는 거다,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대선 때 절반이 사전투표에 참여해서 이재명 후보한테 85%라는 표를 몰아줬는데 패배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TV도 보기 싫고 정치 뉴스도 보기 싫고 투표에도 별로 관심 없다. 아직까지 이런 정서가 조금은 남아있다는 겁니다. 대구도 광주도 어차피 국민의힘이 된다, 어차피 민주당이 된다, 이런 심리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나란히 1, 2위로 낮게 나온 거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평균치보다 경북 사전투표율이 23%로 높고 전남, 전북도 여전히 높은데 이곳은 어떻게 된 거냐 했을 때 이들 지역에서는 이 무소속 후보들이 거대 양당 후보들과 겨루고 있거든요. 이 무소속 후보는 국민의힘, 민주당에서 아무래도 이 컷오프된 후보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사전투표를 독려했고
이것 때문에 사전 투표율이 높게 나온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장 기자 들어보니까 조금 설득이 되는 것 같나요? 네, 듣고 보니까 그도 그럴듯한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걸 수치로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지방선거 투표율은 총선, 대선보다 낮은 편이죠. 2002년 투표율은 48.8%, 50%를 밑돌았고요. 2006년 4회 지방선거부터 2014년 6회 지방선거까지 50%대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7회 지방선거 때 1995년 1회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투표율이 60%를 넘은 건데요. 이번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도 지난번과 비슷하지 않겠냐, 60%는 넘지 않겠냐 하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달력을 보면요. 6월 6일 월요일이 현충일이기 때문에 6월 2, 3일, 그러니까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휴가를 내면 6일간의 휴가를 즐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투표층이 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지금 저희 기자들한테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조금 부러움마저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네. 투표율이 그래도 60%를 넘기기를 기대하면서 투표율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결전의 날을 앞둔 각 당이 어떤 각오로 임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국민의힘과 민주당 선대위의 주요 발언 직접 보시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선이 정권교체의 전반전이라면 지방선거는 정권교체의 후반전입니다. 반드시 승리하여 정권교체를 완성합시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의 유능한 후보들이 일하게 해주십시오. 막말과 무능과 거짓으로 무장한 세력에게 지방정부를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네, 각 당 선대위원장 발언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번 지방선거에 임하는 기본적인 기조는 이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새 정부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달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또 힘 있는 여당이 예산폭탄을 따오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유세장에서는 예산폭탄을 확실하게 투하하겠다.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들렸습니다. 대전에 지하철 1호선이 들어온 게 이미 얼마나 됐습니까? 우리 국민의힘은 지하철 2호선과 더불어서 도시철도 3, 4, 5호선 동시 추진을 공약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반면 민주당은 정부 견제를 위해서 지지해달라고 강조하고 있죠. 이번 지방선거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지 23일 만에 열리는 거라서 민주당엔 상당히 어렵습니다. 중간에 성비비로 박완주 의원이 제명되고 지도부 사이에 내홍이 불거지고 악재도 많았고요. 민주당은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을 포기하지 말아달라. 검찰을 앞세워 국민 탄압하지 못하게 민주당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막판 읍소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민생이 불안하고 안보가 불안하고 인사가 불안하고 지금 불안 속에 우리 국민들께서 살아가고 계신데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좀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정의당은 수도권 중심의 유세를 이어가면서 이 기득권 양당이 독식한 낡은 지방의회를 바꿔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지도부의 마지막 유세 장소를 보면 어디가 승부처인지 알 수 있는데요. 먼저 국민의힘 보면은 이준석 대표는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이재명 후보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비판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양을 출마한 이 후보가 왜 이 공약을 내놨냐? 지도 보겠습니다. 계양이 바로 김포공항 옆입니다. 김포공항을 인천공항과 통합하고 인천 계양과 서울 강서 그리고 경기 일대에 주택 20만 호를 지어서 제2의 판교 그리고 제2의 강남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현실성 없는 졸속 공약이다라고 이 총공세에 나선 상황인데 서울 사람들이 제주도 갈 비행기를 타러 인천공항까지 가야 하면 제주 가기 어려워지는 거다. 이 제주 관광 산업이 쇠퇴할 거라고 말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려면은 2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그랬을 때 그 인천공항에서 제주도까지 오는 여행객들의 시간 비용과 중국이나 일본으로 가는 시간 비용은 비슷해지게 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건 악의적인 선동이라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서울에서 인천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 그러니까 GTX 노선까지 추진할 거란 겁니다. 제주 관광 산업이 영향을 받는다. 좀 모자란 생각이거나 악의적 선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포 공항으로 인한 소음 피해, 고도 제한 때문에 생기는 개발 제한, 이 피해가 약 300만 명에 이릅니다. 엄청난 면적이 규제 대상이기 때문에 저는 꼭 해야 될 일이고.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총괄 선대위원장이지만 이 김포공항 공약이 전국적인 선거 이슈로 불거진 상황에서 이 선거 마지막 날은 지원 유세보다는 개양 선거운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밤 10시에 계양구청 일대에서 인사하는 걸로 선거운동을 마무리합니다. 선대위원장 맡은 이준석, 이재명 이 두 사람 외에 양당 지도부와 주요 후보들 행보는 다음 연결 때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장 스튜디오였습니다.